안녕하십니까,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은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분쟁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계약자가 세상을 뜬 뒤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전에 본인이 받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한 중장년 세대들 중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라든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그런 보험계약자라면은 혹시 내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자녀를 수익자로 해서 뭐 3억 원, 5억 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들었는데, 혹시라도 더군다나 내가 이혼을 해가지고 한부모 가정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애를 방치를 했던 생모가 내가 죽은 뒤에 찾아와가지고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앞으로는 그런 어떤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다거나 자녀를 뭐 방치했던 그런 사람이 사후에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다. 뭐 용어는 조금 어려운데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 서비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보험은 무조건 평생 동안 내가 죽으면은 계약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정기보험은 계약 기간 동안에 내가 사망하면은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게 정기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조금 종신보험보다는 싸죠. 만일 이혼한 남성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미성년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참 불안하죠. 만약에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떠서 내 아이한테 뭐 3억 원,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될 텐데, 혹시 이거 생모가 찾아와가지고 뺏어가는 거 아니야? 강탈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가수 구하라 씨의 생모가 이제 그런 경우였고요. 최근에 보니까 개그맨 김병만 씨가 이제 이혼을 한 모양인데, 김병만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은 그 이혼한 부인이 개그맨 김병만 씨를 계약자로 하고 수익자를 뭐 본인하고 이제 전 남편의 아이들, 김병만 씨가 아닌 그 이전에 이제 뭐 재혼을 했던 모양이던데, 그 전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무려 24개를 가입을 했더라. 이렇게 김병만 씨의 변호사가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혼한 전처는 이제 반박을 했던데, 가입한 생명보험은 4개다. 24개가 아니라 4개고, 김병만도 직접 보험 설계사가 있는 자리에서 사인을 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 진위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또 뭐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거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거든요. 자, 표 한번 보시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2030년에는 142만 명, 2040년에 226만 명,
2070년에는 334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날 거다. 지금도 많이 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치매라든가 이런 그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그 기억력이 감퇴된 분들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아버님은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만 생존해 계신데 어머니가 치매 환자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남 일녀가 있는데 첫째가 다른 형제들 모르게 어머니를 보험 계약자로 하고 어머니 명의로 그다음에 수익자를 본인으로 해서 뭐 3억 원, 5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뭐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니까 애가 셋 있는데 그중에 한 애가 조금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걱정이 돼 가지고 걔를 수익자로 해 가지고 내가 죽으면 걔한테 3억 원이 가는 그런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치매가 걸렸고 몇 년 뒤에 치매가 걸렸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수익자가 아닌 두 자매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뭐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이 기억력, 인지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 든 보험이다. 그래서 민법상으로 나도 법적 상속분을 받아야 된다. 법정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의료 기록이 뒷받침이 되면은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그 인지 능력이 정상이고 의사소통도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시기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 보험에 든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모르는데 그런 의료 관련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은 이거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다른 두 자녀한테도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고령화에 따른 그 치매 환자가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산 상속에 관한 분쟁이 치솟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